미국 연준이 금리를 폭풍 인하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5.5%에서 3.75%로 무려 1.75%포인트나 내렸어요. 게다가 계속 돈까지 찍어서 시중에 푼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금리 내리고 돈 풀면 당연히 달러 가치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경제학 기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3일 새벽 원달러는 1,480원대 터치했고 14일에도 1,480원 터치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역대급으로 내렸는데 환율은 오히려 180원이나 폭등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이 1,500원, 1,6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15분 안에 전부 알려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미국 금리가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2019년 연준이 금리 인하했을 때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를까요? 금리 인하만 보면 안 되고 금리 차이를 봐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바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편의점이 두 곳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편의점은 미국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이 1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3,000원이나 깎인 거죠. B 편의점은 한국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이 10,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2,000원 깎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A 편의점 시급이 떨어졌어도 B 편의점보다 여전히 4,000원을 더 많이 주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알바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 편의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A 편의점은 미국입니다. 금리가 3.75%입니다. B 편의점은 한국입니다. 금리가 2.5%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렸어도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습니다. 돈은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역전이 된 거거든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을 말하는데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시죠. 1999년에는 역전폭이 1.5%포인트에 21개월 지속됐습니다. 2005년에는 1.0%포인트에 25개월이었고요. 2018년에는 0.75%포인트에 2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떨까요? 최대 2.0%포인트에 41개월입니다. 역전폭은 역대 1위가 2.0%포인트고 역전 기간도 역대 1위로 41개월, 거의 3년 반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버티면 끝났는데 이번엔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 정도로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립니다. 양쪽 다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금리 고착화, 영어로 스티키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뀐 거구나. 그 결과 달러로 벌어도 굳이 원화로 안 바꿉니다. 손해를 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인입니다. 시중 통화량의 총량이에요. M2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M2 증가율이 약 3에서 5%입니다. 한국은 M2 증가율이 20.4%입니다. 7배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뭐가 문제인가? 시장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사과 1개는 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찍어서 2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사과는 여전히 100개입니다. 그럼 사과 1개 가격은 2만 원으로 오르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통화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었느냐?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돈을 풀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부동산 위기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면 큰일이라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이 M2를 20% 넘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3%만 늘렸다는 거죠. 당연히 원화가 휴지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추가로 수출 구조에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달러로 받는데 요즘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달러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환전 안 하고 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요. 결국 달러가 들어온다고 해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공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거로 환율 방어하면 되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아직 한미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무리하게 방어하다가 외환 보유고만 소진하면 나중에 관세 협상 끝나고 미국에 달러를 지원해야 할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환율이 떨어질까요? 환율이 떨어지려면 최소 3가지 중 1가지는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한미 금리 차이가 축소돼야 합니다. 미국 금리를 더 내리거나 한국 금리를 올리거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한국 통화량 증가가 멈춰야 합니다. M2 증가율을 미국 수준인 3에서 5%로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기업들이 달러를 다시 환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 차이가 해소되거나 국내 투자 매력이 상승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언제일까요? 2026년 상반기를 보면 미국은 금리를 1회에서 2회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 점도표 기준으로요. 현재 3.75%에서 3.2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어떨까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로 완전히 안정되면 미국이 추가로 한 번 내지 2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2.75에서 3.0%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고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이하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이 예측하는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른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면 이건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고 이 정도면 준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먼저 환율 1,600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70원에서 1,600원이 되면 원화 가치가 9% 떨어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의 구매력이 9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휘발유, 밀가루, 전자제품 등 모든 게 비싸집니다.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치 불안, 금융위기, 대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화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러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는 가정으로 전략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즉 1,000만 원의 70%를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달러 직접 환전에 300만 원, 30%를 투자하세요. 네, 환율이 1,470원으로 높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600원 가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지금 300만 원을 환전하면 약 2,041달러를 받습니다. 환율이 1,600원 되면 1,875달러밖에 못 받아요. 166달러, 한화로 약 27만 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전하는 게 맞습니다. 환전한 달러는 어디에 넣을까요? 미국 달러 MMF에 넣으세요.
연 4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곳이 좋습니다. 미국 국채 ETF인 TLT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안정적이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긴급 상황 대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 ETF에 200만 원, 20%를 투자하세요. 환율이 1,600원 가도 미국 주식 가격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 시 이중 수익을 볼 수 있어요. S&P 500 ETF인 SPY나 VOO에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 나스닥 100 ETF인 QQQ에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금에 200만 원, 20%를 투자하세요. 왜 20%나 금에 투자하는가? 환율 1,600원은 한국 경제 위기입니다. 달러도 안전하지만 금은 더 안전합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때 금값은 폭등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값이 3배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이 2배 올랐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금 100만 원어치를 매수하세요. 2단계는 조건부 추가 투자입니다. 100만 원 10%를 상황에 따라 투자하세요.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만 가고 멈추면 추가로 달러를 환전하세요. 100만 원 전액을 환전합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 1,600원을 돌파하면 금을 추가 매수하세요. 100만 원 전액을 금에 투자합니다. 이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까 금이 최선입니다. 3단계는 비상자금입니다. 200만 원 20%를 원화로 보유하세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현금이나 입출금 자유 예금에 넣으세요. 당장 쓸 돈입니다. 긴급 예비비로 100만 원을 CMA나 MMF에 넣으세요. 급할 때 바로 출금 가능합니다. 왜 원화를 20%만 남기는가? 환율 1,600원 시나리오에서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많이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최소한만 보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환율이 1,600원 간다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건데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환전 300만 원은 265만 원으로 손실이 납니다. 35만 원 손실입니다. 미국 주식 200만 원은 177만 원으로 손실이 납니다. 23만 원 손실입니다. 금 200만 원은 안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유지합니다. 원화 200만 원은 그대로 2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약 842만 원입니다. 158만 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환율 1,600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략대로 하세요. 환율 1,600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1,600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한국 정치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탄핵, 계엄령, 정권 교체기, 혼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봐야 합니다. 둘째, 미국 금리가 4% 이상 유지됩니다.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셋째,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한국 수출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넷째, 북한 리스크가 심각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2008년급 충격이 옵니다. 여섯째, 한국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발생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1,600원은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입니다. 둘째, 그래도 대비는 필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원화만 들고 있으면 큰 손실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600원이 정말 올까요? 아니었으면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